예,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새로운 이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뒤에 앞서 얘기했던 문제는 다뤄보기로 하고요. 우선 과방위 문제 한번 이 문제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네. 직무정지 상태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내일 열릴 예정인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국회법을 보면 65조에 그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문회에서의 발언 감정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국회 증언 감정법을 보면 그 증인들은 그 출석을 갖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뭐 안건 심의 등과 관련해서 증인 출석으로 그 요구를 받은 사람 그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만약에 이걸 갖다 따르지 않으면은 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형사 처벌까지 받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케이스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그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이거는 지금은 이제 국감이나 국정조사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증인이 만약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그 동행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만약에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돼요. 일단은 그 내면 되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은 그냥 뭐 불출석 사유를 내지 않고 그냥 출석하겠다. 그 국회 증언 감정 법률에 따라 가지고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다. 일단은 그런 그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 무슨 청문회가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또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하고 그러다가 또 하루가 지나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청문회 형태를 강화하고 있는데, 청문회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난 6일에는 방통위를 방문해서 현장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검증을 했죠. 당시에 이제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준석 위원장 직무 정지 상태이니까 위원장 대신해서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전 이제 현장 검증에는 방통위 측에서 조성은 사무처장, 이현 방송정책국장, 자미회 행정법무 담당관 등이 참석을 했어요. 야당원들의 상당히 겁박이 상당했다고 봅니다. 방통위 직원들에 대한 압력 이런 게 상당히 거세게 당시 현장 검증에서도 있었죠. 그런데 국회 과방위는 청문회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현장 검증, 뭐 증인 참석, 각종 자료 제출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방위 사무처 직원들이 이 과방위 관련된 개최되는 회의 때문에 본 업무를 아예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부 사무처 직원들이 쓰러지는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방송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야당의 공세, 이걸 놔둘 수가 없겠다. 이준석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본인들이 방통위 사실 이끌어가는 책임자들인데 계속 야당의 공세는 방통위 직원들을 향한 공세로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하면서 방통위 직원들의 이걸 좀 가중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이게 정면 돌파가 되질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방통위 업무는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 방통위원장 그 탄핵한다라고 해가지고 직무 정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통위의 상임위원들 야당에서 임명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직원들한테 뭐 이것저것 자료 같은 것들 막 내놓으라고 하고, 지난 6일에 있었던 현장 검증은 그야말로 코미디예요. 왜 현장 검증을 했습니까? 방통위원장이 7월 31일에 그 취임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탄핵 그 결의안을 갖다 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결의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일단은 임명되자마자 그 탄핵을 갖다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6일에 방통위에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된 증거자료 찾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너 탄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증거자료 있으면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여기 사기업에도 있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도 있어 보고 그런데 일이 몰리면은 밤에 12시까지 뭐 남아서 일하기도 하고 새벽까지 일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제일 맥 빠지는 게 어떤 겁니까? 일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만약에 내가 오늘 밤을 새서 이걸 갖다 딱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야. 이걸 내가 잘 정리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큰 보탬이 돼. 그럼 내가 공직자로서 보람이 있어.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내가 공무원 하는 거야. 내가 사기업 가면 월급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이런 공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프라이드를 가지면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갖다가 해도 그 다음에 항상 일이 몰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일이 그냥 막 몰릴 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일이 좀 이제 풀어진다 그러면 그때 좀 쉬기도 하고 휴가도 가고 이러면서 일을 하는 건데 지금 방통위 의원 그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살다 내가 이런 짓 하려고 공무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일 심한 거는 김현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김현 의원이 방통위 그 상임위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름 방통위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참 희한해요. 민주당은 검찰 출신들이 검찰을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가 났고 방통위 출신들은 또 방통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난리가 났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그다음에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가? 뭐 어쩔 수 없는데 뭐 우리 국민들이 이거 선택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야당에다가 192석을 몰아줬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 자기들도 민주당도 하다 지쳐가지고 뭐 그냥 포기하겠죠. 뭐 그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방통위 직원들은요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무슨 뭐 이까짓 거 가지고 일한다고 쓰러집니까? 대충 하세요. 대충 해가지고 이게 뭐냐 자료가 뭐 이거냐 뭐 왜 이러냐 막 이렇게 그러면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죄송합니다. 뭐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의미 없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쓰러지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현명하게 지금은 그냥 대충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거 이렇게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그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밀린 일 그때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가방위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2인 방통위 체제에서 KBS, MBC, 박문진 이사들 선임하는 의결을 했다 이런 것이죠. 또 청문회를 하는 이유도 주된 이유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불법 선임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내일 청문회 때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위원장이 나오고 이 방통위 야당 의원들 간에 한판이 이제 조금 좀 이렇게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주요 어떤 논란 또 어떤 쟁점이 주로 될 것이라고 보세요? 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여태까지 나왔던 거 말고 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민주당 특기가 그거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특검법 뭐 이런 것들 그다음 거부되면 또 하고 의미가 없는 일들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뻔한 이야기 하겠죠. 지난번에 뭐 이진숙 위원장 뭐 당신 뭐 옛날 MBC 있을 때 뭐 하지 않았냐 빵이 뭐 어떻지 않았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민주당 입장에선 닥쳤던 개꼴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박문진 이제 이사 선임 같은 것들이 이제 다 합법적으로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차피 MBC나 KBS가 정상화가 될 거고 그런데 혹시 이제 뭐 가처분 같은 데서 결과가 잘못 나오면 그때 가가지고 뭐 따져야 될 거를 왜 지금 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이걸 몰랐는데 KBS, MBC가 왜 중요한지 알았어요. 저는 KBS, MBC가 KBS 뉴스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 안 보거든요.
MBC 뉴스 데스크는 안 본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몇 년 동안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MBC, KBS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당 의원들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MBC 뭐 보냐? 보는 사람만 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KBS, MBC가 왜 중요하냐? 특히 MBC가 왜 중요하냐? MBC가 숙주 역할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MBC에서 뭐 하나를 방송을 하면 그러면은 종편들이 이제 뭐 JTBC나 이런 종편들이 그걸 따라서 하고, 그걸 또 누가 또 받느냐? 뉴스타파나 뭐 열린공감 TV나 뭐 김어준이나 이런 TV에서 거기서 그걸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뉴스타파에서 단독 해가지고 이거 파우치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누가 봅니까? 뭐 뉴스타파 뭐 맨날 그러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MBC에서 그걸 했다 그러면 MBC는 안 봐도 MBC에서 그걸 했어? 그러면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모든 그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것이 공영방송일 수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서 말 그대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진실한 뉴스만이 방송되고 진실한 보도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거기 이제 그 이렇게 기생충 같이 딸려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사람들이 그 잘 모르는 잘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래서 KBS, MBC, 뭐 SBS 이런 공영방송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저도 저 포함해가지고 보수층들은 그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뭐 맨날 뭐 패널 마이크나 보고 그러면 충분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좌파란 이야기예요. 민주당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법사위만큼 과방위를 장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과방위를 장악해서 최민희 같은 사람을 위원장으로 만들고 거기에 막 누구누구 이렇게 쫙 배치하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온갖 진짜 만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일들을 막 하는 게, 그만큼 MBC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들은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알고 대처를 갖다가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하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굉장히 큰 그 짐을 갖다가 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공영방송의 무게, 더군다나 공영방송이 어떤 방송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뿐만 아니라 숙주로서 역할하면서 오는 이중 삼중의 파급 효과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번 날리면 이 보도도 사실은 MBC의 그런 공중파 방송, 즉 전파 방송의 무게, 이런 것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이든 날리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바이든이 중요합니까? 날리문이 중요합니까? 어쨌든 그거는 그냥 대통령이 그냥 그 평소 하시던 말씀대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대단하지도 않은 거, 별것도 아닌 걸 갖다가 침소봉대해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그 코딱지만한 걸 갖다가 그 그림자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바위같이 만드는 그런 장기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빌미를 주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휩쓸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MBC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MBC 정상화도 한 10월이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헌재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 심리가 시작돼서 현재 진행 중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현재 MBC 박문진 이사장,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을 했던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을 포함해서 현재 박문진 이사,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이사죠. 박문진 이사 3명이 가처분 신청도 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국회 과방위가 이준숙 위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헌재에도 냈고 가처분 신청도 지금 현 박문진 이사가 냈으면 청문회를 막 2차, 3차 이렇게 지금 진행할 게 아니라 헌재 결정이나 법원의 결정을 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순리 아닌가요? 아니, 그럴 사람들이었으면 탄핵도 안 했죠. 헌재에서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명의학관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예요. 이건 99.99도 아니고 100% 기각이 나와요. 그럼 100% 기각 결정 나오면 민주당에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뭐 민주당에서 뭐 그때 와서 뭐 변명하겠습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 탄핵 기각 결정 나와도 또 탄핵하겠다고 지금 벌써부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관들 안 뽑으면 방통위랑 똑같은 일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방통위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방통위는 아이 그래 그냥 우리가 유권해서 하니까 2명만으로도 의결할 수 있어. 이렇게 뭐 치고 나갈 수라도 있지. 헌법재판소는요. 7명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아예 헌법재판소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법을 갖다 고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관이 7명이 안 되면 탄핵 관련해 가지고 결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9월, 10월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들 임기가 만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헌재에서는 적어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탄핵 사건은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늦어도 9월까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헌재가 완전히 반쪽된다. 방통위가 지금 완전히 불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다가 헌재까지 불구되게 생겼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중요할 수 있는 게 가처분 재판이에요. 예. 이제 가처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효력 정지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가 그 임명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처분이 정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문진 이사는 좀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권태선 씨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박문진 이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 좀 애매한데 그런데 왜 효력 정지가 나왔냐면 신문 기일을 방통위 측에서 연기해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방통위에서 왜 신문 기일을 연기하려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 사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가처분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여부는 신문한 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어쨌든 새로 신임 임명된 그 박문진 이사 그 선임 결정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처분 재판에서 가처분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 신청 사건에서 그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여기서 이제 잘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예. 이진수,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과 직무대행이 내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하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회 과방위에서 내일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 관련된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와 이성윤, 박은정 뭔가 추악한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죠. 이성윤 의원, 박은정, 이건 조국혁신당 의원이죠. 이성윤, 박은정 의원이 법안을 냈는데 어떤 법안을 냈냐면 공수처의 조직과 권한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내진 않았네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그래서 아직 발의한 상태는 아니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종의 공수처 수건 법안이다 뭐 이렇게도 불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현재 이성윤, 박은정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공수처와 피의자 간에 추악한 거래가 될 수 있다. 또는 이해충돌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 이 법안 추진전 사항과 공수처 문제, 다른 문제는 뒤에서 좀 다뤄보기로 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거는 추악한 거래가 아니고요. 예. 코미디예요. 코미디. 예.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특검이잖아요. 예. 특검 누구에 대해서 특검합니까? 뭐 누구 쭉 나오는데 그 특검의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른바 고위 공직자예요. 대표적으로 뭐 검사들 특검한다고 그랬잖아요. 검사들 잡으라고 만든 기구가 공수처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에다가 맡기지 못할 그럼 왜 공수처에다가 안 하고 특검하냐 그러면 공수처 못 믿겠대.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가 뭐 이상하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수처를 그 이상한 공수처를 능력이 없다라고 아예 제껴놓은 공수처를 이제 와가지고 또 확대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공수처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하고 민주당이었잖아요. 이 공수처 만든다고 온갖 생쇼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사리 공수처를 갖다가 만들어 놨더니 공수처가 지금 그 공수처 위원장이 두 번째잖아요.
일기 공수처에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판결 하나 제대로 받아낸 거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을 갖다가 똑바로 하라고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 잘하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더 인원이라도 보강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일 못해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회사가 딱 있단 말이에요. 예. 자회사가 있잖아요. 자회사가 돈만 까먹고 1년에 200억씩 돈만 까먹고 하는 일 하나도 없어. 성과가 하나도 없어. 그냥 모든 사람들 손가락질 갖다가 받아. 그러면 그 자회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된 경영자라고 하면 제대로 된 그룹이라고 하면 벌써 날려야 돼요. 벌써. 없애야 돼.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였구나. 일하다 보면 뭐 좀 실수할 수도 있고 경영 착오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예. 근데 해보니까 이건 필요가 없는 기구네. 그러면 잘라버려야죠. 그런데 필요가 없고 돈만 먹는 하마 같은 그러한 기구에다가 돈을 더 집어넣는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진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성윤하고 박은정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 국회의원이죠. 예. 그다음 두 번째 검사 출신이죠. 결정적으로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성윤과 박은정은 검찰에서 징계받고 해임된 사람들이에요. 왜 해임됐습니까? 검찰에 있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일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징계받아서 해임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그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어쩌지 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됐다고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 친정 검찰 욕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극단적인 예는 이성윤이고 이성윤은 자기 후배가 이제 똥칠하는 검사 만들어버린 그런 진짜 희한한 검사인 거고. 그래놓고 왜 지금에 와가지고 공수처에 대해서 또 마치 그냥 친절한 척, 공수처가 마치 대단한 것인 척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진짜 어질어질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성윤, 박은정 의원 두 사람은 현재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 대상,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수처가 처음부터 수사를 했냐? 그게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가 이성윤, 박은정 두 사람을 소환한 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서 지난해 2월입니다. 올해 2월도 아니고 지난해 2월 공수처로 해당 혐의 부분을 이첩을 했습니다. 당시에 검찰에서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마쳤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자료도 확보한 상태라 해서 공수처로 이첩을 할 때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만 하면 되는 그런 정도 단계까지 수사를 다 해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작년 2월이니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이성윤, 박은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사건 처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그렇다고 그럽니다. 네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무능하거나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일을 받았는데 내가 일을 처리할 능력이 안 돼. 그냥 들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럴 수 있어요. 지금 공수처 하는 일을 갖다가 보면 공수처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말로는 그냥 공수처 검사라고 그러는데 과연 능력이 있나? 일단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실적이 없다. 그런데 그래도 전직 검사들이 공수처 검사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다음 공수처장 지금 판사 출신의 오동훈 처장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사건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거는 좌고우면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어떤 데냐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기관이에요. 대통령 산하 기관이지만 공수처법에 대통령의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권으로부터 프리하게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 공수처라는 데가 필요한 거구나. 검찰 외에 옥상옥으로 공수처 이런 거 못하러 만들었느냐 그런 이야기 안 들어도 되겠구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거 갖다가 뭉개고 있다?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저희 오동훈 그 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오동훈 위원장 임명했으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임명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처리를 갖다가 안 하고 뭐 하나? 그 다음에 이성윤, 박은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최상병, 순직의 병이요. 예. 최상병 특검 막 이렇게 난리를 갖다가 치는데
공수처에서 왜 이걸 갖다가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를 언제까지 시간을 줘야 뭐 10년 걸려야 이 사건 해결이 됩니까? 공수처가 일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특검법이니 뭐니 그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닌가? 특검법의 전제는요. 최상병 특검법의 전제는 공수처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수처 결과를 봐서 공수처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잘 내렸다. 기소할 사람 기소하고 무혐의할 사람 무혐의 내고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공수처로도 안 되겠구나. 그럼 어쩔 수 없다. 특검까지 가야지.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일이라고 하는 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수처가 있고 그 다음에 특검이 있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게 딱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막혀버린 상태에서 이거 갖다가 점프해가지고 특검을 갖다가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윤 대통령의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공수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진짜 답답해 죽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일기 김진욱 공수처는 그러려니 했죠. 뭐 그거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그다음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우리가 참아준 건데 지금 공수처는 다른 모습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건가? 저는 그런 생각들 들고요. 예. 결국 이참에 그 이성윤 의원님과 박은정 의원님은 공수처 그 확대하는 법안 말고 그냥 폐지하는 법안 내세요. 폐지하는 법안. 그러면 제가 네. 막 물개 박수 박수죠. 쳐줄게. 물개 박수. 박수 쳐줘요? 그래가지고 뭐 박은정, 이성윤 이거는 잘했네. 그래도 국회의원 하면서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통신 기록까지 확보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가 정작 이성윤, 박은정 관련된 수사는 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을 수사해서 다 챙겨가지고 갖다 줬는데도 이첩을 해줬는데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수사를 안 하고 있다. 공수처 폐지할 상황이 확실하네요. 자, 그런데 한번 공수처 문제 이 사안에 관해서 한번 더 좀 더 살펴볼게요. 이성윤, 박은정 이 조사와 관련해서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신문에 이런 기고를 했어요. 법률신문에 기고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공수처 출신입니다. 공수처 출신인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기고를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자, 들어보시죠. 공수처 영국처장이 수사 경험이 없고 어린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하도록 했고 해당 사건은 아까 얘기했던 이성윤과 박은정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뒤에 또 이어집니다. 직권남용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를 주며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주임검사와 담당 부서를 수차례 바꾸면서 수사를 전혀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은 범죄 무슨 은폐입니까? 공모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한번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네. 지난해 11월 기고니까 그때는 아마 공수처 처장이 김진욱 처장이었을 거고 차장이 여운국 차장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미 그때 이제 그 김명석 부장검사가 공수처 부장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공수처 내부에서조차 지금 이견이 많고 그러니까 조직 장악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조직이 그야말로 한마디로 개판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나갔을 거예요. 네. 여운국 차장 임기 끝났고 김명석 부장도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새로운 오동훈 처장 체제 하에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게 조사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보도가 나오자 한 법조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신속한 수사와 사건 처리는 형사체계의 기본이다. 이제 너무 기본적인 명시적인 얘기겠죠. 그런데 뒤에 얘기를 살펴볼게요. 수사 우선권을 가진 검사 비위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보다 빨리 처리했어야 하고 인력 부족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첩한 사건인데 뭐 인력 부족이나 뭐 여러 가지 수사를 못할 상황이면 검찰에 다시 이첩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법 체계상 수사 생태계에 있어서 제일 위에 있는 게 검찰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공수처예요. 왜 공수처냐면 공수처는 사건을 가져올 수 있어요.
뺏어올 수 있어요. 네. 검찰에서 연락에 수사하고 있는 것도 공수처가 그거 우리 사건이야 내놔 그러면 따라야 된다라고 공수처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수처가 수사하다가 이거 우리가 못하겠어 이런 건 우리 너무 이렇게 시시해가지고 못하겠어 이거 그냥 검찰이나 경찰 니네가 해 보내주면 또 그걸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무슨 인력이 뭐가 부족합니까? 공수처 검사가 한 30명 가까이 될걸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공수처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사건만 하면 돼요. 시시한 사건들 다 경찰에 내려보내고 검찰에 보내고 공수처는 진짜 원래 아이디어란 공수처는 초엘리트들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대검 중수부 정도의 인력들을 딱 모아가지고 거기서 진짜 중요한 우리나라를 갖다가 막 우리나라가 이제 들썩들썩 할 만한 그런 사건들을 아주 치밀하게 처리하는 데가 그게 공수처란 말이죠. 그런데 인력 부족 이게 말이 됩니까? 인력이 뭐가 부족합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그 사건들을 다 다른 데 보내면 돼요. 중요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들은 무조건 공수처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건들 다 보내고 이런 사건들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으라고 만든 게 그게 공수처인데 그 일을 못하겠다? 할 수가 없다?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승전 공수처 폐지로 가는데 폐지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기관 대한민국에 필요 없고요. 이런 기관에 우리 국민들이 진짜 피 흘려가지고 낸 돈 그 혈세 1년에 200억씩 꼬박꼬박 이런 기관에다가 들어가가지고 일도 안 하는 공수처 검사들 주머니에 월급만 이렇게 채워주고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수처 그러면 공수처 입장도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공수처는 이성윤, 박은정 사건 처리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니까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늦어졌을 뿐 고의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피의자가 공수처 수건이 담긴 법안 발의와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두 의원의 개정안이 수사나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 공수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말하는 걸 보니까 강규태 부장판사랑 똑같네. 강규태 부장판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늦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법을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거잖아요.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6개월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중요한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건은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질질 끌 수밖에 없었대. 중요한 사건이 있어도 그 사건들 제끼고 이거 먼저 하라고 한 게 그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인데 그걸 판사가 어기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다른 사건 수사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일 중요한 사건이 이런 사건들이에요. 예. 이런 사건 먼저 하라고 공수처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공수처 만든 취지가 이것도 검사고 이것도 검사인데 이 검사가 잘못한 걸 이 검사가 수사해가지고 때려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다? 다 제 식구 감싸이고 팔이 안으로 굽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 공수처다. 이게 공수처잖아요. 근데 왜 공수처가 검사 일을 갖다가 판사, 검사, 그 다음에 이제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그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수처의 임무인데, 근데 무슨 다른 사건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뭐 교통사고 같은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냥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걸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족이 뭐 혀가 길어가지고 뭐 고의로 지연시킨 거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고의로 지연시켰구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면요, 진짜로 전 국민들이 광화문에 다 모여가지고 공수처 폐지 집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공수처 이성윤, 박은정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이성윤, 박은정은 그 사이에 공수처가 원하는 수건 법안을 지금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